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색채와 색의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 색의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질문은 첫째, 색이 가진 느낌은 어떠할까? 색의 배색이란 무엇일까? 둘째, 미술작품 속에서의 색의 배색은 어떻게 드러날까?입니다. 색채와 색의 이해 영상은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색의 속성과 색의 혼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색의 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색의 연상과 색의 배색까지 함께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색과 훨씬 더 가까워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첫 번째는 색의 연상입니다. 연상이란 그 색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색채가 가진 감성적 특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빨강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과가 떠오르기도 하시나요? 혹은 태양? 또는 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파랑을 보면 이번에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구름? 혹은 파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색을 보았을 때 각자 그 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들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보고 누군가는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피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소방차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색의 연상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요소, 성향 등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만 개개인들의 연상이 모여 점차 사회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색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색상의 기본이 되는 흰색의 경우는 여러 색상들 중 상징적 의미가 강한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긍정적인 상징으로 쓰일 때는 순결, 우아함, 평화로움, 청결을 상징해서 결혼식의 드레스에 많이 사용되고요. 웨딩 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부정적인 상징으로 흰색이 쓰일 때는 냉담함, 죽음, 애도, 공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생을 마감할 때 입는 수의도 흰색이죠. 이처럼 색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이 가진 느낌과 연상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집이라는 공간에 배치된 서로 다른 가구의 색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진의 가구 색은 레드 계열입니다. 붉은색이 꽤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벽과 식탁이 모두 붉은색인 걸 보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길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신혼집이나 결혼식 이럴 때 붉은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붉은색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는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붉은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요. 이 사진에서 주요 색으로 사용된 것은 그린이에요. 앞에 보았던 레드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선생님은 왠지 수목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공간의 사진은요. 주요 색이 무슨 색이죠? 네, 브라운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레드나 그린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방금 공간과 모양과 구조가 똑같지만 색만 달라진 공간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 색의 연상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신가요? 방금 살펴본 공간에서 사용된 주요 색들은요, 다음과 같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감, 활동적, 생동감, 열정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보았던 초록은 균형, 희망, 휴식, 안정감, 차분함을. 그리고 세 번째 보았던 갈색은 성숙함, 침착함, 솔직, 보수, 인내 등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색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떤 색을 고르고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색을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을 색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색을 어떻게 배치하고 배색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본래 색이 가진 매력을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집 공간의 인테리어 배색이나 혹은 옷의 배색에서 우리는 색의 배색이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의 배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색상에 의한 배색 3가지를 살펴보고 그 3가지 배색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색상에 의한 배색은요. 동일 색상 배색입니다. 동일 색상 배색이란 같은 색상이라도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둔 배색을 말합니다. 동일 색상 배색은 하나의 색상에 각기 다른 명도나 채도의 변화를 가지고 배색하며 그 색상이 가진 단색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동일 색상 배색을 사용할 경우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채도를 조절했을 때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먼셀의 10색상환에서 남색입니다. 이 남색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했을 때의 색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위의 색은 명도를 높게 했을 때, 그 아래 색은 명도를 낮게 했을 때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의 색은 남색의 채도를 낮게 했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채도를 높게 했을 때의 색상입니다. 이것을 색 입체 수직 단면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색상의 명도나 채도를 변화시켜서 배색하는 것을 동일 색상 배색이라고 하는데요. 색을 다루고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화가들은 이러한 색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 색상 배색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술작품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미술작품은 피카소가 1903년에 그린 비극이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색들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피카소는 블루 계열, 즉 청색 계열의 색을 사용해서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 때문인지 왠지 좀 모르게 추워 보이고 얼어붙을 것만 같은 마음의 차가움, 그리고 서글픔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볼 작품은 피카소의 또 다른 그림인 기타 치는 노인입니다. 이 작품에는 앞의 비극보다 명도와 채도가 좀 더 낮은 색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색은 비극과 마찬가지로 블루, 청색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비극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작품을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피카소가 이 두 작품을 블루 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면서 명도와 채도를 각기 다르게 써서 작품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블루 계열, 즉 청색 계열의 색상만으로 작품이 완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잠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본 두 작품처럼 피카소가 자신의 그림에 주로 청색 계열, 검푸른 색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1901년부터 1904년에 걸친 이 시기를 피카소의 청색 시기라고 합니다. 젊은 피카소는 이 시기에 추위와 가난 속에 생활했었다고 했는데 그의 친구 카를로스 카사게마스의 죽음의 충격을 받고 짙은 청색, 검푸른 색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훗날 피카소는 나는 카사게마스의 죽음을 알고부터 푸른색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작품에 주로 사용된 색을 통해 작가의 심리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색과 관련된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색의 배색은요, 유사색상 배색입니다. 유사색상 배색은 색상환에서 색상의 차이가 근접하거나 유사한 색상끼리 배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색상을 배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색상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톤의 차이를 줄 경우에는 명쾌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사 색상 배색의 작품으로 이번에는 알폰스 무아의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아르누보의 대표 작가인 알폰스 무아의 바그놀레의 비누공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알폰스 무아의 일러스트적인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과거의 사람이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작품들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로 사용된 색들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본 이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색들을 20색상환의 색과 연결지어 본다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귤색 주변의 유사색들, 즉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랑연두와 같은 계열의 유사색들이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폰소 무아는 유사색을 잘 사용해서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알폰소 무아의 봄의 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주로 사용된 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사하면서도 봄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어느 한 곳이 특별하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사색을 잘 사용하면 이런 작품들의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배색은 반대색상 배색입니다. 반대색상 배색은 색상환에서 거리가 멀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배색을 말합니다. 반대색상을 배색하는 것은 화려하고 강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선명함, 명쾌함, 동적인 생동감을 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색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색상환에서 반대의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는 색이 보색이었는데요. 20색상환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노랑의 보색은 남색, 연두의 보색은 보라색입니다. 보색 말고도 반대색 역시 사용되는데요. 귤색의 보색은 감청색, 귤색의 반대색은 남보라 파랑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미술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반대색상 배색으로 준비한 미술 작품은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고흐는 해바라기 연작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 반대색상 배색이 사용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4가지 색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색들은 서로 반대 색상의 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노랑과 남색의 색이 나란히 배색되면서 주제인 해바라기가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이외에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채도가 낮은 노란색 계열인 색과 블루 계열의 색이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어요. 노란 달과 별빛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은 푸른 밤하늘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동적이고 생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드러나는 형태의 역동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색상의 배색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색상에 의한 배색 3가지와 미술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표현활동 하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른바 집에서 할 수 있는 세계 배색 활동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오늘 배운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반대 색상의 배색 사진을 찍어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배색을 선택해서 배색 사진 2장을 찍고 사용된 색과 배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에 있는 물건으로 배색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미리 집에 있는 물건을 배치해서 배색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예시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표현 활동을 하기가 좀 더 쉽겠죠? 짜잔! 네, 선생님이 찍은 배색의 예시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대 색상 배색을 좋아해서 반대 색상 배색 사진을 3장 찍어 보았어요. 각각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집에서 배색 사진을 찍어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은요, 문어 인형을 주인공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문어 인형 뒤에 있는 이 주황색 물건이 여러분 무엇처럼 보이세요? 혹시 눈치챈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선생님도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주황색 포스트잇을 발견했는데요. 이 포스트잇은 끝과 끝이 지그재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쭉 펴서 모양을 잡아주면 이렇게 화려한 모양의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찍은 사진에서 추출한 주요 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잇의 색은 주황색이지만 사진으로 찍으면 빛 때문에 주황색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노랑부터 주황까지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사진을 찍고 나면 이 색들과 배색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보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집에서 찾은 보색 대비 나는 주황색 포스트잇과 파랑색 인형을 사용해 사진을 찍어 보았다.
색상환의 반대편에 위치한 보색으로 배색을 했더니 문어 인형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나머지 사진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진은 가재 인형과 수건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 빨간색 가재 인형을 올려놓고 찍어보았어요. 어때요? 붉은 가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돋보이지 않나요? 자, 이 정도가 되면 학생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 제가 원하는 색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고 싶은데 사진을 찍을 때나 혹은 찍고 나서 명도나 채도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선생님이 폰으로 찍은 원본 사진이에요. 그리고 채도를 높여보았더니 이렇게 수건이 색이 좀 더 파랗게 보이죠? 이번에는 채도를 낮춰보았어요. 그랬더니 수건이 무채색인 회색에 가깝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집에 내가 원하는 물건의 색상이 없더라도 사진을 찍거나 찍고 나서 핸드폰으로 명도나 채도를 바꿔보면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여러 색상이 동시에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일부를 가리고 원하는 색만 사진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찍은 배색 연출 사진에는 노란색 스마일 얼굴과 푸른색 수건이 함께 배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배색에 사용된 인형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인형은 거북이 인형이에요. 손발은 주황, 하늘, 파랑, 빨간색으로 배 부분은 연두 초록색, 얼굴은 노란색으로 아주 알록달록한 색이 전부 사용된 인형인데요. 선생님은 노란색이 필요해서 몸통 부분은 수건으로 덮어주고 찍은 거랍니다. 만약 연두색을 쓰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얼굴과 거북이 손발이 보이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색이 어떤 물건의 일부에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가리고 색을 찍어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팁은요. 사진을 찍은 후에 색상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사진은 선생님이 처음에 폰으로 찍은 원본 사진이고요. 사진을 모두 찍은 다음 사진의 색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얼굴은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푸른색 수건은 청록색과 초록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색의 배색 표현 활동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색의 즐거움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면서 색의 연상과 색의 배색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와 색의 2의 세 번째 시간,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